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2,400달러 플러스 4.9%,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2.6%, 에이다,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전체 코인들 플러스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구간에서 7억 불 대량의 숏 포지션 청산 나오고 비트코인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고 비트코인 위주로 반등이 났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로 알트코인들 주춤한 반면에 비트코인 위주 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기존에 장기 투자하려던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변경해서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 청산된 자금들이 다시 비트코인 매수를 시장가로 해주면서 비트코인 가격 단기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비트코인 고래들 대량 매도는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청산되는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더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위주로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더리움 플러스 2.6%,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9%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신규 자금이 없으니까 서로 파일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후 비트코인 안정세 찾으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투자자들 다수가 미국 긴축으로 인해서 관망세로 진입한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도미넌스도 증가한다고 해도 알트코인 단기에 자금 진입이 작년 상승기만큼 빠르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한국 시간 6월 7일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애플의 기조연설 시작으로 이번 주 6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WWDC 개최가 됩니다. 애플은 글로벌 1등 시가총액 가진 기업으로 나스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스닥 오르고 내리며 코인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애플 주가 WWDC 어떤 호재로 인해서 변동 오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애플 신제품 말고도 만약에 코인 결제 도입을 한다고 뉴스가 나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폭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코인의 부정적인 워렌 버핏 버스커 해셔웨이가 애플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애플 쉽사리 코인 결제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하지만 브라질 포함 중남미에서 코인 결제 시범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6월 7일 애플 신제품 발표하는데 비트코인 이번 대량 숏포지션 청산은 7억 불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신제품 출시한다는데도 7억 불이나 되는 자금들이 숏 포지션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최근 전체적인 투심이 가격 하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6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6월 16일 50bp 추가 금리 인상, 6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 실시 등 시장의 거시경제 리스크 크지만 또 애플의 신제품, 바이든의 대중관세 철폐, 러시아 전쟁 종료, 중국 내수 부양책 등 반등의 카드는 몇 가지 남겨두고 있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하락폭은 컸지만 6월부터는 일시에 반등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2000년 당시에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게 빅테크나 IT 산업 투자가 버블이었고요. 연준이 긴축한다는 것은 올해 1월부터 예고한 기정사실이고 양적 긴축까지는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미국 연준이 아무리 긴축하고 시장에 공포 뉴스가 넘쳐나도 결국에 주식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금리 5%, 6% 했습니다. 최근 75bp 금리 인상에도 미국 기준금리는 1.75% 여전히 낮기 때문에 신제품 강력하게 출시하는 애플, 테슬라, 빅테크 기업들하고 조금 방향성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2분기 애플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 3분기까지 2분기 연속 적자가 되는지 매출도 나빠질지 확인을 한 다음에 미국 주식도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9월부터 강력하게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7월하고 9월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코인은 고래들 6월 4일 0.77배 매도하고 6월 5일에도 0.7배 대량으로 코인을 팔았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숏포지션 청산으로 비트코인 가격 비록 반등은 왔지만 개인 투자자나 단타 위주로 잠시 홀딩하는 투자자들이 고래들 물량을 매수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31,000달러 구간이 결코 견고하다 볼 수는 없고요. 고래들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크게 해도 1년에서 2년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고래들이 매수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고래들 매도한 물량을 대량 매수
매수해서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잘못 꼬시기나 해서 코인 매수했다가 폭락 오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꼬시기 이후 하락 패턴은 코인 투자에게 있어서 흔한 패턴이고요. 그런데 중경투가 고래들 매도 크게 한다, 하락 올 수 있다 이야기하고 코인 시장은 단기에 하락은커녕 반등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29,000달러에서 32,000달러 강력히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젠가 게임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이 아래에서 젠가 하나 둘씩 빼도 코인 시장 큰 변동 없고 평탄하게 움직인 듯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 한 방에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때문에 단기에 하락 안 온다고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고 인내심 가지면서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언제 저점이 나오고 우리가 매수할 만한 구간이 나올지 6월 거시경제 주요 일정에 따라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인은 나스닥 따라서 반등이 온다면 6월 17일 미국 금리 인상 50bp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 리스크 크게 있는 구간은 없고요. 7월도 50bp 금리 인상하지만 7월 28일 거의 8월 직전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6월 16일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 7월 말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6월 16일 미국 인플레이션율하고 17일 금리 인상 속에서도 비트코인 현재 가격 유지할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코인 투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같이 미국 인플레이션율이나 금리 인상, 최근에 주식 코인 가격 크게 변동시킨 이슈가 나오는 지점에서는 큰 자금 투자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에 16일 금리 인상하면 최근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제자리로 적정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고요. 6월 악재 끝나고 나스닥 코인 가격 상승시켜줄 만한 주요한 호재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 미국 대중국 관세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종료도 미국 주식 코인 가격 상승에 중요한데 2014년 크림반도 때처럼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면 장기전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매우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유럽도 높은 인플레이션율 감내하고서라도 러시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죠. 러시아 국가들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아직까지 버틸만하다 이야기하는 거고 장기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올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벌써 4달이나 지났네요. 2월 당시에 전쟁으로 비트코인 단기 34,000달러까지 크게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죠. 애플은 6월 12일까지 계속해서 이슈몰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 14 최신폰은 아직 발표는 안 했고 맥북 신제품하고 iOS 16 최신 소프트웨어 M2 반도체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경투가 애플 신제품 발표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중경투 노트북도 바꿀 때가 다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연초에 노트북 바꿀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6월 애플 신제품 발표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M2 새로운 칩 성능이 기존의 AMD 인텔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발표가 되었고요. 에너지 소비량이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87%나 성능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맥북 에어에서는 전기를 덜 먹는다는 거죠. 거기에 맥북 에어는 24기가 램도 장착이 가능하다 하고요. 4K 촬영하는 유튜브가 아니고서는 맥북 프로 정도는 필요 없고 이제는 맥북 에어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고요. 애플은 인플레이션율 위기, 경기 침체 이 같은 리스크 회피하고 계속해서 주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게 기술력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율 위에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비싼 돈 주고라도 애플 제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 운영체제도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트북 여러 브랜드하고 비교해도 애플의 맥북 정도 성능을 내려면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올해 7월부터 애플 맥북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애플이 직접 설계한 반도체 칩도 기대가 됩니다. 애플 호재하고 함께 바이든 정부 올해 10월 중간선거 승리 위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빨리 잡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때문에 대중국 관세 축소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도 올해 3년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는 필수일 듯 합니다.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화합하면서 인플레이션율 리스크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림이 7, 8월 나올 수가 있고요. 내년에 경기 침체는 올해 말이나 생각할 문제고 당장의 미국 바이든 민주당은 10월 중간선거 승리가 중요하고요. 10월에 민주당 승리 못하고 공화당 압도적인 승리가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언론에 슬금슬금 집중 조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미국 주식 애플 신제품 발표 있어서 소폭 상승은 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 다시 높게 올라가면서 반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크게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3% 올라간 것은 6월 10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시장 예측치 여전히 8.3% 높기 때문에 미국이 기존에 하겠다는 2.75%
3% 금리 인상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3% 다시 오르는 거고 6월 10일 인플레이션율 여전히 높게 나온다면 10년물 국제금리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